시청자 여러분, 장학일 TV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시느라고 얼마나 염려들이 많습니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또 자유시장 경제로서 또 이 우방 국가와 이렇게 외교가 잘 되는 나라로 또 경제 성장도 크게 일어나서 모두가 다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혼란기에 들어서지 않았나, 이 사상적으로 혼란기에 들어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그 권력의 축이 지금 이 시민단체로 움직여가고 있는데 이 하부 조직까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대한민국을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경제가 부강하게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강의를 듣고 나라야 하는 일에 애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방송을 보실 때 구독, 좋아요, 구독을 하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못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유튜브 방송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권력의 축 시민단체 NGO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 미국의 그 제독, 미 해군 제독이었던 그 알프레드 세이어 머헨이라고 하는 분이 1840년부터 1914년 동안 사신 분인데 이분이 미 해군 제독으로 있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양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해군력이 강한 국가가 막강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군력이 막강해야 세계를 지배한다. 쉽게 말하면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영국에서도 해적단이 하도 주변을 장악을 하고 어렵게 하니까 이 찰스 2세가 그 철대포를 개발해 가지고 해군 그 해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 바다를 장악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바다를 지배했을 때 가능했던 일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말이죠. 우리가 보면 이게 북한하고 남한하고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나가려고 하면 삼면이 다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바다를 우리가 정복을 해야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가슴에 와 닿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치 정권의 그 선전부 장관이었던 괴벨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거리를 정복할 수 있다면 대중을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을 정복하는 자는 국가를 정복한다. 이런 말이죠. 거리를 정복하면 대중을 정복하게 되고 대중을 정복하는 자가 국가를 정복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광화문에 나가서 그런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광장을 지배하는 자가 권력을 장악한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광장을 지배하는 자가 정치를 지배한다. 그래서 서로 광장을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광장의 민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2024년 10월 9일 우리 광화문 집회 현장을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이때 10월 9일 날도 이 광장에 나가서 이러한 귀한 사진을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이 더위에 그 전국에서 제가 여기 나갈 때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오셨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저한테 전화도 하고 이러면서 광화문 집회에 모이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 광장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당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는 거예요. 광장을 뺏겨서는 안 되겠구나.
그 역사적 의미에서 광장을 보면 광장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그 경제, 정치 중심지인 아고라라는 데가 있어요. 이 아고라가 뭐냐면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집회 장소예요. 야외 공간이죠. 야외 공간. 이 아고라라고 하는 이 광장에 모여서 경제 얘기도 나누고 정치 얘기도 나누고 이런 것을 고대 그리스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대를 넘어서 지금도 참여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상징인 광장. 이건 뭐냐면 대의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직접민주주의. 국민들이 나와서 직접 소리치는 직접민주주의가 광장정치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의민주주의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국민이 위임을 해주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이런 일들을 하고 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프랑스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콩고르드 광장에서 이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중국의 혁명의 상징인 천안문,天安門 광장이라고 그러지만 이 천안문 광장도 이게 바로 중국의 혁명을 일으킨 광장입니다. 오늘날의 광장은 보편적 시민 문화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는데 조선시대 지방 유학생들이 궁궐 밖에서 임금에게 올린 그 복합상소, 또 서재필이 1898년 종로 내거리에서 개최한 만민공동회 이런 것들도 다 광장 정치의 하나입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라든지 소련의 붉은 광장, 서울의 광화문이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광장이. 그래서 광장 권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광장 권력에 무관심하고 있는 데가 이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 이 이름이 힘이 있어서 그런 건지 광장 권력의 기반은요. 시민단체들이 장악을 하는데 이게 NGO 운동인데 대의제에 반영되지 못한 그 어떤 그 의회에서 반영되지 못할 때 분노가 바깥으로 표출될 때 그때 튀어나오는 게 광장이거든요. 여러분 옆에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게 바로 4.19 경무대로 향하는 학생 시위대예요. 이게 서울 광장 인근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대 정치적 민주화의 영향으로 시민사회의 요구와 개인의 권리의식이 확대되어질 때 광장으로 나왔단 말이죠.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각종 사회 문제 해결, 삶의 질 증가와 전문화에 따른 NGO 영역이 확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구가 반영이 되지 않을 때 광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정치적 불신 등에 대항한 사회개혁까지 범위가 확대될 때는 뭐 광장은 틀림없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감시와 견제, 시민의 대변자, 갈등 조정, 교육의 역할 담당을 하고 있는 데가 광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장 권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제 이 시민단체, NGO, 이 비영리단체죠. 비영리단체인데 이 시민단체들이 이게 정부는 아니고 비정부이면서도 비영리단체이면서 이 정부 조직이나 또는 영리기업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민간 사회조직이 NGO 단체란 말이죠. 그런데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누구의 참여도 가능할 수 있고 서로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면서 이 사회의 구석구석을 돌봐주는 게 이제 NGO 운동인데 언제부턴가 이 비영리 비정당 속의 속성을 가지고 있던 NGO가 지금은 지원금, 사상, 정치화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그 대한민국의 지금 NGO는 완전히 정치화되어져 있고 국가가 비호하고 있는 단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장 세력이 NGO는 민심을 정치계에 전달하고 선동하는 직합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당한 것도 그의 촛불 광장 집회 때문에 된 것이고 또 2019년 전 조국 법무장관 사퇴를 하는 이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사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우익단체의 광화문 광장이 이제 기점이 돼서 지금 민심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옆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3월 1일 날 자유통일당에서 20만이 모여서 광장 집회를 했고, 또 그 반면에 또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에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9만 명이 모여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했어요. 8월 15일 날 광복절 집회를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에서 이때 모여서 약 5만 명이 모였고, 9월 28일 전국 민중행동대회들이 윤석열 정권 타도 퇴진 시국대회를 했을 때 10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또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우리가 자유통일당에서 부정선거 밝혀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모였던 자유통일에 대해서 외치고 나갔던, 그때 한 10월 3일이 한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10월 6일 날 이주 노동자 결의대회가 있었는데 500명 정도 모였고, 10월 9일 날은 약 한 1만 한 5천 명, 우리는 한 10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10월 27일 날 굉장히 큰 행사가 한국교회가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 서울역까지 퍼져나갈 거로 보는데, 200만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모이는 숫자는 100만 정도가 모일 것으로 보는데, 이 100만만 모여도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왜 그러냐? 대한민국의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 평등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차별금지, 동성애, 이런 사상적 잘못되어진 것,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타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의 교회들이 연합으로 모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광장의 민심이,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박근혜 대통령 이 광화문 촛불 집회를 통해서 이 좌익 세력들이 모였을 때예요, 이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엔 광장의 민심으로 끌어왔을 때, 그랬을 때에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2019년 10월 3일 날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외치면서 모였을 때, 이때 결국엔 조국이 사퇴하고 이 광화문 집회에 이런 힘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광화문에 지금 이렇게 애국 세력들이 광장에서 모이고, 또 이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애국 세력들이 광장에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한국 광장은 좌익의 이미지를 이미 선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좌파 3대 대통령을 거치면서 좌익은 NGO까지, 그러니까 이 NGO 운동하는데 하부 조직까지 다 모은 거예요. 모임의 숫자가 우리 광화문 세력이 많이 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부 조직까지는 다 NGO 단체를 다 장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론에 따라서 이제 노동자들만 가지고 혁명이 되지 않는다. 공산주의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문화까지 정복하자. 그래서 지금 뭐 학자들이라든지 또 이 글을 쓰는 자들, 또 이런 사람들, 또 이 영화, 음악, 이런 것까지도 다, 예술까지도 다 장악해버리는 그런 진지전을 구축한 상태죠. 그러니까 보면 정치, 사법, 언론, 역사, 문화예술, 교육, 시민단체, 학부모, 농민, 군대, 정보기관 등 대한민국 거의 모든 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이 종교까지도 다 진지전을 구축해서 좌익 세력들이 나라를 정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좌파 사상이 자연스럽게 사회 문화로 정착되어져 있고, 우리가 지금 저희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 교육청에서 내려보내서 지금 그 남녀 평등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이 동성애에 대한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성이라고 하는 것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 학교를 세워놔도 지금은 완전히 종교계까지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재 광장의 집회는요, 모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SNS에 의해서 지금 이게 더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이는 사람들은 586 세대는 열심히 모이고 있지만 SNS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권력의 축이 5개거든요. 그 5개인데 그 5개를 보면 이제 우리 행정부는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 상권이라고 하는 3대 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부에 행정 권력이 있고 그다음에 입법 권력이 있어요. 입법부. 근데 국회는 이미 좌측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조국당, 뭐 191석 다 좌파가 다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참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부정선거라 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거 빨리 밝혀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법부도 우리법연구회라든지 민변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장악을 법을 다 이미 하고 있어서 사법부도 재판할 때도 보면 이게 우파에서 어떤 걸 강조하게 되면 금방 처벌이 되는데 좌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법원도 이 사법부도 이미 좌익 세력들이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언론은 어떻습니까? 언론도 이번에 이진숙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탄핵시켜 버리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했는데 참여연대라든지 범민련 단체,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뭐 한총련이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완전히 다 장악을 했어요. 그나마 광화문 세력이 조금 이 민간단체들이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뭘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권력의 축이 이 다 지금 바깥으로 좌쪽으로 다 넘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켜줘야 돼. 여기 보세요. 좌익 성향의 NGO 단체를 제가 거기다 쭉 썼어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근데 민주노총 안에 산하에 16개 노조가 있고요. 한국노총 산하에 25개 노조가 있어요. 참여연대, 촛불행동, 범민련, 이게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죠. 평통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 전장현,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민원연, 민주언론, 시민연합, 전국민중행동, 정의기억연대,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들 알잖아요. 민족문제연구소, 평화통일시민연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 엄청나요. 이 조직 큰 것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2021년 기준에서 전국 비영리 민간단체가 몇 개냐? 15,458개가 2021년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서울에만 25개 자치구의 평균 한 자치구에 115개의 NGO 단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좌익 성향을 띠고 있는 이런 그 비영리 민간단체가 몇 개가 되느냐 하면 약 13,000여 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대통령이 뭘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광화문에 우리가 모여서 모였다 움직여지지만 좌익은 절대 NGO를 다 선짐을 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장악해야 돼. 지금 요즘에 정광훈 목사가 1000만 조직을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그게 왜 이러냐면 우파들이 모여서 이 NGO 운동을 우리가 다시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부 조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그 우파의 인권 시민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좌쪽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타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또 거기 들어가라고 그래 뭐 그래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 있는 것조차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NGO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좌익들이 NGO들이 다 모여서 각종 집회하는 거 보세요. 저들이 퍼포먼스 하면서 막 여론몰이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집단 NGO 단체들이 모여서 계속 이런 언론 프로에 하잖아요. 이 사진 보세요. 이게 2024년 10월 9일 서울 숭례문 촛불행동 집회에서 한 거예요. 건희 왕국 박살내자, 뭐 대항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을 응징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뿐 아니라 저는 놀란 게 마트가 있잖아요. 마트 노조가 생겼는데
이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이 마트에서 700여 매장에서 모여가지고 뭐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진 오른쪽에 보면 나오지만 윤석열 퇴진이에요. 윤석열 퇴진 투표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하부 조직까지 이렇게 다 먹혀 있는가를 알고 지금 천만 조직을 강조하고 있는 그 의미를 좀 헤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시민단체, 이제는 광장의 권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우파가 대통령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NGO 단체를 다시 신설하고 다시 교육을 시키고 다시 생태계를 복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 막스 레닌 사상에 대한 이미 주사파의 사상 교육을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파에도 조직을 하고 이런 교육,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또 이 나라의 자유시장 경제라든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그리고 이런 NGO 이런 훈련을 시켜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좌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이걸 해요. 근데 우파에서 이런 것을 좀 해보자 그러고 제가 안을 냈더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기업인들도 이 나라의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좀 해주셔서 우리나라가 정말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이루어지되 기독교의 정신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NGO 신설, 교육 및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자 이렇게 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는 NGO를 신설하고 NGO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립해야 돼요. 그리고 건전한 국가관을 가진 활동가 육성 및 회원 모집을 해야 되고 NGO 운영 관리를 통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우리가 이 광장 정치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가 NGO 조직단체를 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대한민국 하부 조직까지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가 좀 나서줘야 되고 그리고 우파의 민간단체들이 휘말리지 말고 정말 좋은 그런 NGO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이 광장에 계속 나가지만 광장의 정치의 위험성을 좀 인식해야 되는데 광장의 군중이 거짓 선동가가 거기에 나서게 되면은 이 대의민주주의가 다 무너져 버려요. 선동 정치에 의해서. 그래서 선동을 당하는 게 국민이기 때문에 이 선동 정치에 몰려가면 국민이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는 독재로 번지거든요. 바로 이것이 어디냐면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 거짓 지도자가 등장했죠. 호메이니. 이게 바로 이란이죠. 이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혈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때에 막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했지만 결국에는 이슬람 공화국을 완성하는데 막 선동하고 혼란이 왔을 때 이 선동가에 의해서 막 거짓 선동에 의해서 나라가 혼란이 왔을 때 이런 직접 민주주의 하겠다는 독재자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광장 민심을 올바로 선동하고 이용할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NGO 운동을 위한 이 천만 조직에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직접 민주주의 장점은 이것을 잘 활용해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해 가지고 우리나라 정말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좀 냉정하게 토론해 가지고 좋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란츠게마인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스위스 동부 칸톤주의 주민총회의 이름이에요. 투표권이 주민들에게 있을 때 이게 직접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장에 나와서 그냥 거기서 거수로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이런 것이 이제 란츠게마인데 우리나라는 이것은 아니고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대의민주주의를 굳게 지켜서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그리고 사법부는 사법부 언론은 언론대로 이 여야를 잘 이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쪽으로 축이 기울어져 버리니까 운동장이 기운 것 같은 그런 축구 시합을 하는 것과 같은 나라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바로잡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민단체 NGO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광장정치했지만 하부 조직까지 우리가 자유민주국가를 세우는 일에 함께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NGO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건강한 자유민주국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유튜브 방송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